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울산진학지원단 울산중앙고등학교 교사 조광재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와 대비 방법, 2차 시에는 서울권 대학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내를 드릴 것이고, 3차 시에는 영남권 대학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와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죠. 흔히 수시와 정시를 통하여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시 모집은 대부분 대학이 수능 전형으로 선발을 하죠. 따라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시에 대한 대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수시 모집은 대부분 대학에서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물론 논술이나 다른 전형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전형은 교과와 종합 전형이라 할 수 있죠. 자, 이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즉 내신과 더불어서 대부분 대학이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 이 전략을 같이 세워서야 목표는 대학에 진학을 하기가 쉽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물론 교과 성적 중요하지만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수능과 교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양의 크기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정량평가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종합전형은 그에 반해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에 정량평가에서 합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수능 점수가 높을수록, 내신 성적이 좋을수록 상대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양의 크기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은 상대적으로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어떤 대학에서 학생 1명을 출결이라는 전형 요소만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2명이 지원했다고 가정을 하죠.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입니다. 당연히 출결상을 보겠죠. 자, 남학생이 개근했습니다. 자, 여학생도 개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선발을 하게 될까요? 둘 다 개근을 한 경우에 양적 평가를 하면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이와 같은 경우의 전형을 대부분 교과 전형, 수능 전형과 같은 정량 평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그 의미를 부여해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은 입학사정관이 학생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먼저 남학생이 물어봅니다. 자, 남학생은 학교와 집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 남학생이 답을 할 때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집이 있는, 걸어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에서 등하교를 한 경우이고, 여학생은 학교 앞 1분 거리에서 등하교를 한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양의 크기로 보면 당연히 남학생이 합격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가 볼 수 있지만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되면은 역전이 될 수 있을까요? 입학사정관 여학생이 물어보죠. 학생은 1분 거리에 집이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등하교를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여학생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과 3명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3년 전에 어머니가 몸을 다치셔서 아침마다 제가 밥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아침 밥을 자기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여동생의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여동생 준비물까지 다 챙기고, 그 와중에 학교에 그 선도부원까지 맡아서 개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하죠. 똑같은 조건을 남학생이 물어봅니다. 남학생은 어떤 조건에서 등하교를 하였지요?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집이 너무 멀어서 아버지가 차를 태워줘서 편하게 등하교를 했다 라고 하는 요 2 경우를 들면은 집의 거리와는 무관하게 조건에서 여학생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전형은 그 개근을 했다는 내용은 동일하지만은 어떻게 개근을 했느냐 그 의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종합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어떻게 했느냐가 상당히 더 유리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학 교육과에 진학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 학생이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진학을 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나는 어떤 수학 교사가 되려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과 같은 시기에 누구나 수학을 공부하는데 너무나 쉽게 수학을 포기를 하죠. 그럴 때 만일 내가 수학 교사가 되어서 학생을 가르친다 하면은 나에게 배운 학생은 절대로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사가 될 것이다. 또는 학생들 상담도 잘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며 수학을 쉽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본인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교사가 되려고 하려면은 첫째, 남과 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사 학습 능력이라든가 상담을 잘 하려고 하면은 학생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청하는 능력이나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도 상대로 잘 개발되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수학 교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능력들은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3년 동안의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면은 이와 같은 능력을 길러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수학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수업 시간 중에는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여서 이런 능력을 길러서 내가 원하는 교사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은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이와 같은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서 내가 희망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서 희망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고민 끝에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어떤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하나의 항목이 일반적으로 사전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로 자기소개서 1번에서 이 사항을 묻고 있죠. 학습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느낀 위주로 적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하여서 자기소개서 1번에 소재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만 하지는 않죠. 다양한 활동들도 이어지게 되는데 활동은 흔히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알려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과 그 외에 독서활동, 학급의 학생회,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활동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나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길러서 내가 희망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잘 정리가 되었을 때 자기소개서 2번의 글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미 있는 활동 3가지 이내로 적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활동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결과는 어디에 기록을 하느냐?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다양한 형태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상이라든가 독서라든가 내신 이와 같은 다양한 항목에서 자신이 공부를 하고 활동한 내용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직업인에게 필요한 능력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핵심 역량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런 능력을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능력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 잘 공개가 되어 있죠. 흔히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나
또는 커리어넷, 워크넷과 같은 이런 사이트에서 직업인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발견해서 나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은 일반적으로 학생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대학이나 모집 단위에 따라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가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를 통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 세 가지 서류를 조합하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서류를 통하여 이런 역량들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사진관들이 평가를 하게 되죠. 소개서와 추천서는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되고 유사도 검색을 통하게 됩니다. 면접은 서류 진위 확인 면접이 일반적인 면접이고 여기에 인성 면접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수능 재작력 기준을 적용하여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죠. 평가 서류는 세 가지 조합 또는 두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과 같이 이런 대학,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대학들은 세 가지 서류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추천서 없이 소개서와 학생부 두 가지 서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대부분의 교육대학과 경북대, 부산대, 고려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은 세 가지 서류를 요구하지만은 면접형은 한 가지 서류가 빠진 두 가지 서류만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듯이 자신이 원하는 전형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서류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부산교대는 전년도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었죠. 한양대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미술활동 보고서, 공주교대는 자기활동 보고서, 숭실대학교는 활동 증빙 서류 등이 추가 서류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도 다양한데요. 단계별 전형이 있고 일괄 전형이 있죠. 그리고 서류 100% 전형이 있고 학생부 100% 전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마다 서류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모양에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러한 대학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동일한 면접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단계별 전형에서 실시하는 면접과 일괄 전형에서 실시하는 면접이 동일하게 있다 하더라도 면접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일괄 전형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장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형의 종류를 선택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 재작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종합전형은 수능 재작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많은 대부분 대학이죠. 연세대학교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경희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은 수능 체제를 이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별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해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 일괄 전형을 통해서 뽑는 대학도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대학의 어떤 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지만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지만 어떤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는 그런 전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능 체제를 통과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요 수능 체제의 반영 여부를 잘 고려하셔서 전형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의 영역 합이 7등급으로 한국사 3등급을 합쳐서 인문계열이 설정하고 있고 자연계열은 4개 합이 8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죠. 부산대학교는
두 개 합이 5등급, 전년도와는 달라졌죠. 자연계열은 두 개 합이 6등급과 같이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무조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지원할 계획을 세운 학생들은 수능 최저 통과도 고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평가 요소는 첫째, 기초 학업 역량을 가장 중심으로 중요하게 평가를 하죠.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성, 인성, 그리고 학교 생활의 충실성 등이 대부분 대학에서 평가 요소로 삼고 있는 전형 요소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공정성 강화와 방어가 더불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첫째, 학생부 기재 항목이 연도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및 글자 수도 축소가 되었고, 세 번째,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도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면접은 서류를 기반으로 실시를 되고 있는데 이 면접은 블라인드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죠. 세부 평가 기준 공개도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1학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는 교사 추천서는 전형 요소에서 일괄 폐지가 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활동은 과목당 500자로 한정되어 있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방과후 활동 이력 내역이 기재상에 빠지게 되고 중3이 대학을 가는 중3부터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영재 발명 부분은 기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종합경제 자율활동은 500자, 연간 500자까지 기록할 수 있지만은 현 3학년들이 1학년 시절에는 1000자를 기록할 수 있었죠. 하지만 2학년 때부터 연간 500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연간 500자까지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자율 동아리 소논문은 현 3학년은 기록할 수 있지만은 소논문 사항은 현재 2학년부터는 기록상에서 제외가 되고 자율 동아리도 30자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학생부에는 자율 동아리 활동 역시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실적과 특기상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기록이 되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특기상란이 기록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항목 자체가 사라졌죠. 교내외 봉사활동 기재할 수 있지만은 중3의 학생부에는 교내 봉사활동마저도 기록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를 기록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3학년들이 1학년 시절에는 1000자까지 기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활동란에 나와 있는 진로 희망사항은 기록은 되지만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수상 경력은 현재 3학년은 모든 수상이 교내 수상이 기록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반영이 되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기당 한 건만 인정이 되게 되죠. 그렇게 바뀌게 되고 중학교 3학년부터는 수상 실적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독서활동은 현 3학년부터 도서면과 저자만 기록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었죠. 중학교 3학년은 독서활동마저도 대입 반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공정성 강화 방안과 결부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전공 적합성이 높다고 하면은 소신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교과전형보다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교과전형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지원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하셔야 됩니다. 중상위권 대학은 교과전형보다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종합전형 지원은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소개서 및 면접은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학교 활동,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학생부를 관리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평가 요소에 맞추어서 활동이나 수업의 방향을 정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서울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